이 영상은 생활과 윤리 혹은 윤리와 산상의 선택을 고민하는 수험생 혹은 개정교육과정 이전에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공부했던 어른들 중에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아주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철학을 잘 알기와 잘 살기 이 두 가지를 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윤리는 잘 살기에 해당이 되겠죠. 가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결국에 철학의 조언과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갑자기 철학책을 펼치면 툭 튀어나오는 어려운 이름의 사상가들, 그때의 당혹스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 이렇게 한 페이지로 해당 내용을 그림과 도식으로 정리를 했고 그 내용을 토대로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등교사 자격증 도덕윤리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을 가르치고 있지 않고 순수하게 이 과목과 철학에 애정을 갖고 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서양 철학의 흐름입니다. 자, 서양 철학은 크게 이성과 사유를 중시하는 흐름과 감각과 경험을 중시하는 흐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만날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유명하긴 한데 실제로 이 말을 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고요. 다만 반성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했다고 합니다. 그는 보편적인 진리를 있다고 믿었는데 이는 소피스트들과 서로 반대되겠죠. 그 중에서도 프로타고라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했던 그는 상대주의자였습니다. 자,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대화법을 통해서 무지를 이끌어주는 무지가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해주는 무지의 자각과 그를 통한 진리 추구를 역설을 했고요. 그리고 알면 해간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행합일설을 주장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 되겠죠. 자, 소크라테스는 저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플라톤의 책에서 소크라테스의 말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소크라테스적 문제라고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등장하는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주장했는데요. 이 이데아론은 이상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동굴의 비유라고 했는데 이제 쉽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동굴이 있고 여기에 이제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그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밖에서 어떤 대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대상은 나중에 동굴에서 빠져나갔을 때 파악을 하게 되고요. 이걸 알려주는 거는 태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플라톤은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둘을 나눠서 이 동굴에서의 삶은 현실, 그리고 동굴 밖에서의 어떤 이상이라고 보고 이 둘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제 철인 통치를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철학자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또한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조화를 이루어야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봤는데 지혜는 철학자에게, 용기는 군인에게, 절제는 생산자들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플라톤의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플라톤은 아카데미아라는 학원을 했는데요. 그 학원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물려줄 줄 알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걸 이어가지 못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보다도 진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남기죠. 자,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는 사실상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게 라파엘로라는 화가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플라톤은 손짓을 위를 향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래를 향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상을 중시하는 플라톤과 현실을 중시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에 어떤 논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처럼 그는 현실에서의 어떤 행복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걸 통해서 그걸 행복을 위해서는 습관화와 중용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 또한 소크라테스가 주지주의를 얘기를 했는데 의주의라고 해서 실천 의지의 필요성을 역설을 했죠. 자, 그럼 이 다음 단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제국을 만들죠. 자, 그래서 이 제국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무너지고 헬레니즘의 문화가 전파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헬레니즘 시대의 윤리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은 각자 개인의 어떤 삶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토아학파는 금욕주의를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쾌락주의는 중요한 것이 어떤 정신적인 쾌락이라는 거 그리고 좀 금욕적인 성격이 보인다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신 중심의 중세 그리스도교 윤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부 철학과 아퀴나스의 스콜라 철학이 있는데요.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사상을 수용해서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수용을 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다시 신 중심의 사상에서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때 처음 등장하는 거 이제 베이컨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베이컨은 자연과학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상론, 4대 우상을 얘기를 했어요. 자, 4대 우상은 종족, 시장, 그리고 동굴, 극장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상론이 4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귀납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데카르트를 볼 수 있는데 데카르트는 어떤 절대론적인 진리관을 믿었어요. 자, 이런 절대론적인 진리관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방법적 회의라는 방식이 필요한데 이건 계속 어떤 상황들이 계속 의심의 의심으로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절대 의심할 수 없는 한 문장,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되겠죠. 안타깝게도 데카르트는 나중에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의 철학 강의를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크리스티나 여왕이 새벽 5시에 철학 강의를 부탁해요. 그런데 이제 데카르트는 평생 이제 몸이 약해서 오후가 돼서야 잠에서 이제 일어나곤 했는데 그때 너무 무리를 했던 탓인지 이제 과로와 폐렴으로 병사를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학자는 이제 스피노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베르그송이라는 학자가 모든 철학자에게는 2명의 철학자가 있다. 자기 자신과 스피노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스피노자의 사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신은 여기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하느님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신을 자연과 같은 것으로 보았고 우주에 대한 이성적 간주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때 당시에 이제 홉스라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자, 만민에 대한 만민에 대한 투쟁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성악설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사회계약설 얘기했고 나중에 로크나 루소 같은 사람과 이제 비교하는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칸트가 등장을 했어요. 이제 칸트는 우리가 생윤 철밥통이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생윤이나 윤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자죠. 그림을 가장 못 그려서 후회가 되는 부분인데요. 자, 칸트가 한 말 중에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이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의무를 굉장히 중요시한 학자이기 때문에 의무론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도덕 법칙을 중요시했죠. 자, 그리고 그걸 이제 정원 명로로서 무조건 따라야 돼.
어떤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휴움. 이 사람은 이제 감정을 중시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헤겔로 다시 넘어왔는데요. 헤겔은 인륜이라고 해서 가족을 이루고 사회를 이뤄서 국가가 되는, 그리고 이제 변증법을 얘기한 학자죠. 자, 벤담과 밀은 이제 이 둘은 공리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 공리주의와 칸트 비교하면서 의무와 공리로 굉장히 이제 많은 문제들이 출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벤담 같은 경우는 양적 공리주의, 쾌락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죠. 자, 다음으로 밀은 질적 공리주의. 자,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말을 했죠. 자, 지금 여기까지가 일단은 서양 철학의 흐름으로 근대 사상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작업을 할 때 한 자루에 플러스 펜과 한 장의 A4 용지로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영상도 가급적이면 한 테이크로 진행을 했는데, 네, 성공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앞으로 생활과윤리에 나오는 부분들을 재미있게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